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 16일 화요일이었죠. 농촌진흥청이요 돌발병해충 발생 전망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를 비롯해서 병해충 전문가 500여 명이 모여서 올해 돌발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을 정밀조사해서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이 산간지 근처의 과원일수록 돌발 해충의 월동난 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요. 또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 매미충의 발생 시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8.5일 정도 늦고요. 평년에 비해서는 2.5일 정도 빠를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발표된 내용 중에서 현재 주목할 병해충은 바로 과수화상병인데요. 이 과수화상병은 월동기 꽃눈 발화 직전에 전국적으로 1차 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병 발생 지역에서는 개화기에 만개 5일 이후에 2차 방제와 또 2차 방제 10일 후에 3차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농경지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요. 공동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자체와의 협업 방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 대회가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좀 알찬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은요. 부추와 배, 그리고 브로콜리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801톤, 과일과채 1697톤, 일반 채소 4859톤 들어왔습니다. 총 7359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34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래부터 보시죠. 4.7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4.3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0.4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달래 8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83,236원입니다. 최고가 93,000원, 최저가는 75,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평균가 83,236원입니다. 어제는 10만 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17,448원 더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3일부터 17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3일 가격 66,740원이었고요.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면서 17일 때 1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가격 계속해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가격 83,23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도 보겠습니다. 307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90.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6.39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9,339원,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는 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9,996원, 오늘은 9,339원으로 어제보다는 떨어졌습니다. 657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4월 15일 1,452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요. 소폭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가격 9,339원입니다. 네, 다음은 상추입니다. 한 98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97.32톤을 기록했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없습니다. 0.6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상추 접고기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8,142원, 최고가는 8,700원, 최저가는 7,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8,142원이고요. 어제는 8,193원이었네요. 등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1원 떨어졌습니다.
네,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인데요. 자,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4월 16일 가격 11,191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가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8,142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이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8,800원, 평균가는 7,4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당근입니다. 177.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7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한 70톤 정도 더 늘었네요. 70.72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7,035원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5,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27,035원, 어제는 2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지금 1,728원 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월 13일 23,997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오늘 가격은 27,035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지금 제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8,500원, 평균가는 25,09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부추입니다. 부추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부추 반입된 양입니다. 90.71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96.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톤 정도 줄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469원, 최고가는 1,850원, 최저가는 1,2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430원이었는데요. 오늘도 1,4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39원 더 올랐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4월 15일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았는데요. 2,300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가 어제 반짝 상승하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하락세입니다. 오늘은 1,8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500g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동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850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이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1,2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양부추도 보겠습니다. 15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278원,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는 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1,278원이고요. 어제는 1,228원이었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50원 더 올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영양부추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4월 13일 2,000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부터는 가격 계속 빠졌고요. 특히나 15일 이후로 한 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계속 1,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1,4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이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1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경매 부추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경매가 좀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금요일이기도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꽤 많은 농산물들이 지금 변하고 또 그 양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락동에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힘하면은 지금까지 저는 시금치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바로 이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하면 저는 이제 부추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MC인가 경매사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청가 부추를 경매하고 있는 1대0 아니죠 2대0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 1대0 아니에요. 바로 2대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영 경매사님. 오늘도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많이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거 다 가져가실 좀 마음이신데 아니 제가 지금 경매사님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러세요? 곧 마이크 뺏길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그나저나 뭐 소대 지금 살짝 제가 짚어보기도 했지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금요일은 좀 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반양이 예, 전반적으로 모든 채소들의 양이 늘어나는데
오늘은 더 많아요, 정말요. 예. 아,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열매 채소들 뭐 과채류 정도 위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산지 교체 시기다 보니까 지금 뭐 부추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들이 지금 다들 물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부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이번 한 주 부추 경매 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지금 근래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물량도 좀 늘은 상태에다가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 욕심이 있어서 가져가세요, 그럼요. 예. 물량이 는 데다가 또 상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기들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애로사항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 사실 전반적으로 이 가락동에 뭐 반입되는 반입 물량이 좀 사실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예. 오늘 양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은 91톤으로 지난주보다는 지금 좀 전원주 수준인데요. 원래 주 초에는 아까도 말씀 경상도 지역 지금 그 하동이라든지 울산이라는 지역들이 갑자기 주 초부터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지금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작업량을 줄이고 또 하저기 물량은 또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주 초에 이번 주 많이 늘 줄 알았는데 다시 지난주 수준으로 좀 지금 반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데 시세는 한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할까요? 시세는 가격대. 그렇죠. 지금 중상품의 경우는 900원에서 1,400원 그리고 고품질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동절기 출하처와 또 하절기 출하처 시세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게 지금 시세 하락 이유는 물량이 우선 증가된 데다가 상품성 하락이 좀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동절기 출하처는 여러 번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입이 가늘어지고 또 입 색이 연해지는 효과가 좀 많았었고요. 또 지금 하절기 출하처는 출하 초기다 보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이 반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세가 또 하락된 데다가 지금 또 그 고품질을 또 시세를 내는 지방 도매시장 주문이 아까 그랬지만 해당 도매시장 주변에 부추가 지금 재배가 되고 출하가 되고 또 산지에서 가락동 시장 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지에서 직접 지방 도매로 출하다 보니까 지방 시장 주문이 많이 줄면서 시세에 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잡고 해도 되나요? 뼈기는 줄 알고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좀 시세가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뭐 쭉 짚어주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사실 소비만 좀 제대로 잘 받쳐준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텐데 소비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들고 나오신 이 부추는 어디에서 올라온 부추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천에서 지금 하신 건데 이천에 그나마 지금 하절기 물량 출하 지역에서 지금 농협 공판장에 출하하는 여주 거와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로 날아가는 이천 지역이 작년 수준의 물량을 보였고요. 그 외 하절기 지역은 좀 많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들고 오신 건 이천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부추인데 전반적으로 좀 주출하 지역이라면은 좀 어떤 지역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작년에는 지금 이 시기에 그 하절기 출하처가 40% 정도에 차지했는데 지금은 20% 미만인데요. 지금 주 출하 지역은 동절기 출하처로 울산, 그다음에 지금 그 고성, 그다음에 하동, 그다음에 진주 순으로 지금 반입량을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절기 출하처가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좀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뭐 온도 차에 따라서 산지도 좀 흐름을 좀 바뀌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산지 다녀오셨잖아요. 어디 가셨죠? 지금 포천 갔다 왔습니다. 포천. 또 이거 한 잔 막걸리 유명한 데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군요. 부추전에다가. 그렇죠. 포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천에 지금 산지 분위기는 살짝 어때요?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지금 올해는 특별하게 혹한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온 현상이 계속 된다다가 또 미세먼지로 또 일조량도 또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육에 또 그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좀 계속 연장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효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뭐 양동이라든지 여러 지역 이천이랑 여주랑 제외하고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전반적인 포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주출하 지역 산지들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그렇다면 뭐 중도민들의 구매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많이 위축됐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구매력도 아까도 그런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더구나 또 품질들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진무름이라든지 전립 발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망설여요. 특히 동절기 출하처 같은 경우는 지금 품온이라든지 아니면 선별이라든지 포장이 어느 정도 돼야 그리고 좀 손을 대고요. 또 하절기 출하처는 그런 이상은 없지만 그 하절기 출하처 위주로 구매가 되다 보니까 시세 편차가 많이 나는 게 좀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들 보니까 좀 그런 가격 등락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많이 산지에서 큰 부담이 없는데 좀 부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등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많이 큽니다 지금. 뭐
뭐 소비 역시 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부추 도매에 지금 어떤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하면 어떤 부분을 그렇죠. 좀 꼽을 수 도매는 있어요? 우선은 상품이 갖춰 상품성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선별이 일정해야 또 도매했을 때 큰 이게 무리 없이 네네. 분산이 되는데요. 지금 하절기 부추 또 분산의 도매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가락동의 오개청과가 지금 도매 부추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산지에서 그 한 청과에 대해서 자기 물량을 전량을 주면서 그쪽에 이제 분산하는 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하절기 최대 출하처인 경기도 이청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청과와 한국청과 서울청과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중앙청 같은 경우는 그 포천 오성 부추 장목반 그다음에 또 이제 구리 백교 그다음에 그 이천의 대농가들이 저희한테 또 전량 주고 있고 동화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전량 그러니까 홍천, 원주, 춘천까지 그다음에 양동부추라고 해서 또 고품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량이 가고 또 농협번자는 여주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거기 그 청과에 가야만 또 거기 구매하는 상인들한테만 물건을 소매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좋은 사례로 도매의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좀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요. 좀 한눈에 봤을 때 좋은 부추 하면 좀 특징 한번 좀 다시 짚어주세요. 좀 더 좋은 부츠 갖고 왔는데요. 네. 아까도 했지만 뭐 병기 없는 입에 진녹색의 잎을 갖추고 있고요. 아까 길이는 30cm 내외 그리고 아까도 뿌리 부분에 거름이라는 게 청결하게 하여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린데요. 동절기 부추 같은 경우는 아까도 품온 지금 상인들이 나오면 예전에는 눈으로 건품을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래서 뭐 뜨끈하거나든지 미지근한 그런 그 온도 품온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품온에 대해서는 예냉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벗어났는데 대부분 지금 하우스에 보면 그 가장자리라든지 잎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선별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세를 잘 받으시려면 그런 선별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농가에서 하시면 좋은 시세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전해주신 대로 이 부분 그냥 잘 꼼꼼히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시면요. 뭐 경매는 우리 경매사님 뭐 기가 막히게 하시니까요. 예, 숨업 좀 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하시다가 예. 숨 이렇게 모시고 쓰러지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 경매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농민의 마음을 너무나 그 가슴 깊이 대변하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부추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 경매 상황 우리가 살짝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흘러갈까요? 예, 그렇죠. 지금 원래 이게 동절기 출하처가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그 4월 말에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낙 하절기 출하 지역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 출하 지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동절기 출하 지역은 갑자기 또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등락 일별 반임양 등락폭이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또 시세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개선된 시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좋은 그런 가격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예,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소비 부진이 좀 가장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좀 우리 부추에 대한 홍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부추의 효과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알 수 없는 힘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경매해서 무슨 배꼽을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배꼽이 빠지도록 열심히 한번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할 수 없는 힘이 가득 담겨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1대0 아니고 2대0 경매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드린 대로 말 그대로 좀 다음 주 시세 조금 상승 좀 할 거라는 기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비 부분입니다. 주말에 좀 우리 부추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1대0 아니고 2대0 경매사님, 네, 배꼽 빠지게 열심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배꼽이 다 빠질 것 같네요. 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많이 맞아요. 전해주시니까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매 상황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채소 바로 향긋한 부추입니다. 이 부추 연중 출하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뭐 부추 소비 흐름 어떤 편인지부터 볼까요? 네, 그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최근 9년간에 사실 부추 소비가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2010년도에 보면 연평균 가구당 구입액이 8,400원에서 2018년도에
6,300원으로 이렇게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요 이제 4월, 6월 시기에는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구입액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고요. 겨울철에 되면 가격이 오르면서 구입액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좀 특성을 알아야 좀 소비 패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추 소비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먹던 이제 품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많은 이제 가구에서 구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에서의 구입액이 9,000원 정도고, 만약에 60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4,600원 수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젊은층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네. 조금 한 번쯤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이면 생각보다 부추가 높은 연령대에서 소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젊은층 대책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부추를 지역 활력화 장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지역에 있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군 농업교육센터 소득장목팀에서 채소 재배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석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괴산 부추 재배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현재 계산군의 부추 재배 현황은 12호 농가 6헥타 시설하우스로 재배하고 있으며 300평에서 6,000단 정도를 수확하여 총 6헥타에서 36만 단 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 괴산 부추는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부추는 단연생 작물로 계산은 시설 비닐하우스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10회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괴산 지역에서 지금 지역 활력화 장목으로 부추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 목적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전략 장목 발굴 및 신기술을 중점 지원하여 규모와 명품화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의 육성입니다. 부추는 면적 대비 고소득 장목으로 특히나 겨울철에는 소득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계산군 부추 재배는 가온 및 보온이 어려워서 겨울철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기존 1겹 비닐하우스에 수막 및 2에서 3겹 비닐하우스 보강하여 보온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괴산 부추만의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계산군은 청정 지역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풍부한 농업 용소를 이용하여 부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부추입니다. 또한 잎이 연녹색으로 선명하고 엽폭이 두꺼우며 연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역 활력화 장목으로 선정되면서 이 부추 생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농가의 관심과 기대로 시설 부추 재배 면적 확대와 기존 하우스의 보온시설 개선이 예상되며 수막 및 2에서 3겹 보온시설 설치를 통해 4월에서 11월 10회 정도로 수확을 하고 있던 것을 사업 후에 2월에서 12월 13회 정도 수확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지역 활력화 장목 선정이 부추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역 활력화 장목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부추 농가들은 3회 이상 더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에 높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300평당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있는데요. 소득이 30% 정도 상승되어 약 4천만 원 정도로 농가 소득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 소득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 지역 활력화 사업 기반으로 괴산군의 부추 생산량이 확대돼서 더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김창원 연구사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사님, 뭐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또 판매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추 소비를 증가시키고 또 시장을 계속 확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아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젊은층 구매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나는 레시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부침개 정도, 네.
그다음에 뭐 김치에 좀 들어가는 정도. 그렇죠. 대중화된 이제 식재료이긴 한데 실제로 어떤 다양한 요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 좀 존재하고요. 그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추가 상당히 중요한 그 네.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요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필요하고요. 다음 부추는 사실은 효능이 상당히 좋은 품목입니다. 이러한 어떤 건강과 관련된 효능도 홍보를 같이 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추가 동일보감에서는요 간의 채소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네. 간에 참 좋은 채소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소비가 좀 잘 되려면 생산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부추를 출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추 생산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그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하실 때 이제 선도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선도 아까 이제 품온 얘기도 하셨었는데 경매사님께서 이제 선도 유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 부분을 세척을 잘해야 좋은 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용으로 소비되는 부분들은 입이 약간 좀 좁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당용은 좀 넓은 형태 이런 것들도 출하할 때 좀 첨가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장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서 출하량이라든지 가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성이 없는 상품들은 가급적 이제 출하하지 않아서 시장과의 신뢰성을 좀 확보하는 작업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부추 같은 경우 이 부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사려고 하면 저희는 소가족이나 1인 가구가 좀 많잖아요. 근데 양이 많아서 그렇죠. 선뜻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버리는 게 더 많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부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4.49톤 반입됐고요. 어제 24.43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0.057톤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중품 기준 평균가 25,08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27,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7,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93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6일 보시면 35,519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만 원대입니다. 25,0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24,582원이었고요. 충남 부여군은 24,756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안군 28,381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47,000원, 평균가 493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01.5톤 들어왔고요. 어제 224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7.45톤 증가했습니다. 대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6,62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5,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36,000원대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네요. 어제보다 88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 가격 보시면 34,247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6,625원에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28,204원이었고요. 경남 김해시는 26,780원이었습니다. 부산 중구 10,000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 평균가 모두 부산 강서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55,000원, 평균가 28,20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045톤 들어왔고요. 어제 0.41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0.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42,0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했을 때 전일과 동일합니다. 42,000원으로 가격 변동 없습니다.
자, 감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톤 반입됐고요. 어제 15.2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증가했고요. 6.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금귤 10kg 중품 기준 평균가 38,05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3,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자, 감귤도 어제와 가격 변동 없습니다. 38,05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엔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99톤 반입됐고요. 어제 163.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늘었네요. 35.41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특품 기준 평균가 31,39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2,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29,000원대였는데요. 오늘 3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300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8,000원, 평균가 14,203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죠. 오늘 32.69톤 들어왔고요. 어제 38.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줄었고요. 5.47톤 물량 줄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7,55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63,000원, 최저가 38,000원이었네요. 어제 51,000원대였고요. 오늘 4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53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보시면 3만 원대였습니다. 38,286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틀 만에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51,865원이었고요.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7,559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배 같은 경우는 올해가 훨씬 더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낮았던 가격이 3월 26일 39,000원대였고요. 가장 높은 가격은 5만 원대였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47,559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되는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82,000원, 평균가 47,90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배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팜캐스터. 네, 지금부터는요, 이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입 베어 물면 그냥 아삭한 식감과 육즙이 그냥 가득한 요 배에 대한 경매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경매사님 모셔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해 주세요. 가락동 판장 조상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아니, 긴장이 이대영 경매사님 그 자기소개 준비해온 거 좀 못 보셨어요? 네? 그분은 경매사보다 방송인 같습니다. 방송인. 그렇죠. 예, 방송인 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네. 그나저나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배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부족한 수량이 이제 대가종이 시세를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매 분위기는 좋았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 형성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사실 좀 시세가 약한 작물도 소개할 때면은 저희도 좀 힘이 좀 쭉 빠지거든요. 근데 배에 대한 분위기는 뭐 썩 좋았다, 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흐름이 이렇게 짚어주신 만큼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양이 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일단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이제 화접 수정 그 작업으로 인해서 한 20% 이상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로 따지면 50% 이상 감소한 상황이죠. 너무 반입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사실 작년 대비 이제 반입량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 상황이면은 올해는 한 4월 중순 넘어가고 좀 냉해피해만 없다면은 올해 뭐 배 반입량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이제 제일 먼저 피는 이제 경상도 지역이나 순천 이쪽 일부 지역이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나머지 지역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배 물량 수급은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4월 달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하긴 했어요. 요때 좀 크게 뭐 냉해 피해만 좀 없다면은 우리 배가 좀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올해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양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시세 한번 점검해 볼게요. 경락가 지금 뭐 오늘 어느 정도 형성했나요? 예, 일단 이번 주 최고 시세는 11만 원, 이제 대가종 20가가 11만 원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고가는 그렇게 됐고 지금 평균가는 대가종은 6만 5천에서 7만 원, 그리고
이제 25가는 한 6만 원 선, 그리고 이제 소가종 28가 30과 35가는 한 4만 2천 원에서 4만 원 그렇게 고압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럼 뭐 평균 경락한 이제 6, 7만 원 대과? 예, 그렇게 예, 대과 기준엔 6, 7만 원 정도면은 좀 소폭 상승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비해서. 자, 뭐 먼저 이제 작년에 대한 이야기 살짝 짚어주셨는데 반입량은요 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시세는 또 월등히 높아졌잖아요. 작년하고 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많게는 한 170%에서 거의 200%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저희가 말하는 한 대 풀리는 가격이 작년에는 한 260, 70인데 지금은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한 600 가까이도 풀리니까요. 거의 가격은 2배 이상 봐야죠. 그런 분들은. 뭐 작년 대비해서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은 워낙 지금 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워낙 지금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사님 어때요? 좀 산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배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다 할 정도의 좀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이해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작년보다 이제 양이 너무 많이 주신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시는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적정량이 좀 반입이 되면서 출하가 되면서 그에 따른 가격이 형성돼야만이 그래도 산지도 있고 또 우리 소비자도 함께 오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지역들 주출하 지역 우리가 어느 지역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락동에서는 이제 경기 이천, 안성, 그리고 평택, 그리고 이제 아산 지역이 되겠죠. 네, 가장 좀 많이 반입되는 지역이라면요? 그래도 안성 지역이 제일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안성, 예. 안성 쪽이 이제 가락동이 가장 이제 주출하처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예.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소두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 배예요. 예. 아삭한 식감과 그냥 단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황금 덩어리 어디 숨겨오신? 갖고 왔습니다. 좀 높이 보여주십시오. 예. 아, 진짜 이게 황금인가 배인가. 네. 지금은 황금이죠. 가격이 네. 워낙 좋으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얘가 금값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워낙 지금 고단가를 형성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배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선뜻 손이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14년도에 보면 너무 6월 달까지 너무 배값이 높아갖고 6월 중순인가부터 하루에 뭐 10,000원씩 떨어질 정도로 이제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소비가 둔화됐죠. 그런 이제 시장 용어로 이제 기먹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힘드니까 안 사 먹는 경우가 되죠. 하지만요, 요 정도 품위, 이게 좀 한 상자 정도 지금 갖고 오신 건데, 요 정도 품위만 받쳐준다면요, 아유, 뭐 그 정도 돈 찜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치. 전반적으로 좀 품질은 어때요, 반입 때는? 예. 품질은 작년하고 다 비슷합니다. 지금 다 비슷한데 이제 작년보다 이제 냉해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 선별 과정에서만 더 조심해 주시면 배는 이제 뭐 작년하고 품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 예, 짚어주고, 요런 건 한 몇 %정도 좀 차지하나요, 반입되는 비율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이게 곤란하고요. 이게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요번에 가장 최고가 받으신 분 이제 5단 선별하신 분의 마지막 5단계 이제 5번 담화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뭐 5번 담화도 이분은 선별을 워낙 깔끔하게 해서 잡티 하나 없이 이렇게 현가만 좀 안 이쁘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 주셔도 가격은 나오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가격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꼼꼼한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흠집 난 거는 좀 이경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소비 상황 살짝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뭐 처음에 분위기 좋았다고 했는데 소비 좀 원활한가요? 일단 대가종은 지금 솔직히 없어서 못 파는 경우니까 소비가 월등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가종이 좀 문제인데 소가종이 그래도 작년보다 양은 없어도 지금에서는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필요한 사람 이제 식자재나 급식이나 이제 꾸역꾸역 이제 팔리곤 있죠. 꾸역꾸역 팔리고 있네. 자, 좀 배 이제 그 표준 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하는? 예, 좀 어떻게 나뉘고 있어요, 킬로그램이? 지금은 정식 출하는 이제 15kg 7.5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APC 이제 선별장에서는 5kg 작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게 좀 소포장 위주로는 전환되고 있다. 전환된 건가요? 지금 아니면 계획 중인가요? 정확히? 지금 일단은 농림부에서 문서 내리기로는 올해 8월 1일부터 15kg는 이제 반입 금지고 7.5는 내년 8월 1일부터 이제 출입 금지인데요. 출하 금지요. 죄송합니다. 출하 금지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중도매인들도 그렇고 특히 출하처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순차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워낙 박스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과랑 달리 이거는 박스를 바꾸면 부자재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좀 크죠. 사실 좀 이렇게 좀 소포장되면서 도매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면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경매사 입장에서 보면 소포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상조일 뿐이지만 되면은 일단 좋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은 이제 봉지 작업이나 쓰리팩이나 5kg가 이제 잘 나가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지금 5kg하고 이제 10kg 예. 요 두 가지로 이제 포장이 돼서 예. 예, 나가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 게 산지에서 아직 준비가 잘 되지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좀 작년에 하차 거래 좀 진행할 때 그때도 한참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인데 이게 조금이나 안정화되면은 서로 또 좋은 부분이 또 이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저도 경매사지만 집에 뭐 15kg 갖다 놓고 7.5 갖다 놓고 먹지는 않아요. 저도요. 네. 보통 이제 뭐 4알 담은 봉지나 3알 담긴 팩이나 아니면 5kg 이제 소포장된 거 그런 걸 갖다 이제 먹지 너무 크면은 어차피 소비지에서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소포장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농민들한테 좀 힘날 수 있게끔 지금 뭐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좀 준비 철저히 하셔서 예. 좀 잘 올려보내주시라는 이야기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일단은 소포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하처에서 그에 맞게 규격화된 10kg, 규격화된 5kg 작업을 네. 하셔서 네. 깨끗하게 작업 잘해서 올려보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 받도록 열심히, 해주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다음 주로 좀 넘어가면서 또 시세가 좀 소폭 상승, 좀 대과 쪽 위주로 좀 상승의 여지 좀 보여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좀 우리 배 지금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선별만이 좋은 가격 받는데 더 힘을 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배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배의 연중 소비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그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면서 이제 명절 소비가 사과랑 함께 명절 소비가 가장 높은 과일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측면에서의 소비가 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 2월 그러니까 설날이 있을 경우에 연평균 그 가구당 구입액이 3,700원 정도. 그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외의 기간, 그러니까 명절 외의 기간에 사실 구입액이 좀 적다라는 게 이제 배 소비의 가장 큰 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5월부터 7월, 그러니까 햇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비 자체도 좀 안 되는 형태를 거의 매년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사 먹는 과일이라는 인식보다는 명절 과일, 또 맞아요. 차례상 네. 과일이라는 인식이 좀 강한 품목이다 보니까 이 소비에서도 좀 그런 특징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저장 배가 출하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맘때 좀 농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이제 농가분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대과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대과는 이제 명절에 파시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명절 외에 이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아니 저장하는 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큰 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소가 배면서 맛하고 당도 같은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구매하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농가 단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배를 저장해 놓으면 한 달에 평균 로스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계산을 하셔서 네. 이제 로스율보다 수익이 더 적으면 사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그쵸. 좀 감안해서 출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특성과 시기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저장을 해서 출하할 게 아니라 득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의 배 소비 흐름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배는 이제 사실은 매년 지금 그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가구당 연평균 구입액이 한 28,000원 정도였다가 2018년도엔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사실 그 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2010년도에 그 배를 구매하는 가구 비중이 7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58%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가 돼서 사실은 배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 평균 구입액이 2만 원이라면 굉장히 좀 적은 수치네요, 그렇죠. 정말. 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좀 시세 정보 전해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가공품 개발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게 뭐 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신선 농산물 전체가 이제 가공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네. 판로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배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뭐 한 10년 전 이상부터 가공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이제 배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공 상품들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배즙 같은 게 배 가공 상품 전체의 한 68% 정도를 차지할 네. 정도로 배즙의 소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배만 이제 즙을 짜내는 게 아니라 뭐 도라지를 섞기도 하고 네, 뭐 꿀을 네. 섞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배즙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스류라든지 배청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배 가공 상품들의 소비는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명절 때 아니면요 배 생물보다는 좀 즙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소비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는 일단은 가구 수가 좀 많아야 많이 네. 사 먹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3인 이상 가구의 그 평균 구입액이 한 25,000원 수준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1인 가구에서 먹는 배 소비 금액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명절률 대과를 대량으로 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인 가구가 이제 중소가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인 가구에서 좀 구입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배 소비가 다시 좀 오를 수 있으려면 마케팅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사실은 배 같은 경우에 그 생산액이 한 4,3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말 수많은 농산물 품목을 순위를 쭉 매겨보면 그래도 30위권 안에 드는 이제 품목입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뭐 농협이 운영하는 이제 큰 그 산지 조직체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교육을 꾸준히 시킵니다. 그래서 품질 균일화를 시켜서 어디다 내놔도 거기서 나온 상품은 균일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품을 내는 이제 출하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매 시장이라든지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수출을 통해서 이제 내수의 가격을 안정도 시키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한 마케팅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좀 우수한 사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한 생산과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브로콜리입니다. 자, 오늘 브로콜리 31.94톤, 한 3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6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한 4톤 정도 줄었네요.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8,100원입니다.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9,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4만 원대인데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1,275원 하락했네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30일 기준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월 21일대에는 올해 26,000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시세가 낮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래프 보시다시피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33,3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서귀포시는 31,617원에 거래됐고요. 네, 충북 충주시는 38,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계속해서 김창환 연구사와 함께 브로콜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1년을 기준으로 소비를 보면 이제 요약하자면 여름에는 적게 먹고 가을에는 많이 먹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14년도 이후 14년도까지는 소비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 후에 이제 수입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국내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구당 평균 구입액이 한 5,000원 전후로 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계절에 따라서 좀 소비 흐름 변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브로콜리 현재 외국산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산과 외국산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브로콜리의 뭐 시장 점유율이 이렇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비교해 볼 수는 있는데요. 국내 생산량은 2017년도 기준으로 25,000톤 정도 되고요.
수입량은 9,000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인데요. 이게 예.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브로콜리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좀 수입량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산 브로콜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좋게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색택은 약간 진녹색을 가져야 되고요. 모양은 이제 봉우리 모양이 약간 돔 형태가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가 좀 길고 입자는 좀 작으면서 촘촘한 거 이런 예. 형태의 이제 브로콜리가 좀 가격을 좀 높게 받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예냉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예냉 처리를 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예냉 처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뭐 누렇게 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냉 처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이번에는요 신품종 브로콜리를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고순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브로콜리 신품종인 뉴 탐나 그린이 보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품종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뉴 탐나그린은 저온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재배에서 가장 문제병해인 녹균병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온에서 안토시아닌 발현이 없어 진녹색을 띠고 있으며 밀도가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구의 형태가 높은 돔형입니다. 상품률이 높고 구의 무게가 무거워 상품 수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식지 발생이 없어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 탐나 그린 품종에 대한 현장 평가회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네, 뉴 탐나 그린 품종은 지난 2017년에 품종 보호 출원을 하였고 종자회사와 통상실시권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브로콜리 재배 농가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주 재배 단지에서 농가 실증 시험을 하고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브로콜리 재배 농업인과 종묘 회사를 대상으로 제주 지역에서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외국산 품종과 생육, 병해 발생 정도, 구의 품질 등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네, 이 평가회 현장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예, 제주에서 12월 하순부터 2월 하순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한겨울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작형에서 적당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외국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브로콜리 품종하고 신품종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검은 썩은병과 녹은병에는 뉴탐나그린이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줄기가 굵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량이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자 병해에 강해서 농가들이 재배하기도 좋고 또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소비자들에게 좋다면 좀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제주 브로콜리 생산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중 신품종 재배 규모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시죠. 예, 제주 지역에서 브로콜리 재배는 2017년 현재 한 1,600헥타르 그리고 생산량은 2만 톤, 농가 수는 2,600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탐나그린은 2018년 17헥타 보급하였습니다. 아직 1%밖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브로콜리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떤 도움이 될 걸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현재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브로콜리 종자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종자 필요량이 한 460kg 정도이고 종자를 구입하는데 약 20억 원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요. 국산 종자인 뉴탐나그린은 외국산 종자의 70%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육성 품종이 없었을 때는 외국산 종자 가격이 매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품종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산 종자 가격의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좋은 품종이 보급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농가를 위해서 좀 늘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뉴탐라 그린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하고 좀 더 자주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연구소님 이번에는 브로콜리 구매자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브로콜리는 대부분 인식하기에 이제 건강에 좋은 이제 이런 채소류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채소류의 특징은 이제 집에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의 구매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 구입액이 5,900원으로 가장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이 좀 높은 가구에서 이제 구입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비자들이 브로콜리를 주로 구매하는 구매처는 어디일까요? 그 아무래도 뭐 전통 시장이나 직거래보다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훨씬 좀 크게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네. 슈퍼마켓의 구입액이 한 2,200원, 대형마트 구입액이 한 1,000원 정도 수준의 이제 평균 구입액을 보통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은 이제 생협 같은 전문점이라고 하는 부분의 구입액이 매년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이제 브로콜리 사야겠다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브로콜리 뭐 이런 네. 걸로 이제 좀 더 몸을 생각하는 구매 패턴으로 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브로콜리 생산 관련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브로콜리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떤 큰 조직체를 소개하기보다는 개별 네. 농가 단위에서의 어떤 그 팁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장하고 얼마나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출하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수 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많이 출하할 때 내 것도 같이 출하해버리면 이제 가격을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정보를 계속 얻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면적이 좀 있는 곳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순서대로 심어 놓으면 사실은 쭉 이제 수확하는 시기별로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제 노동력을 좀 절감시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일정 물량을 출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주 이런 농가들을 좀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들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휴경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네. 교육들 중에서도 꼭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들을 들으셔서 계속해서 좋은 재배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롭게 좀 더 품질을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농민들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 네. 쓰셔야 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네. 정리해드린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집중 분석 작물 브로콜리 생산과 소비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276원입니다. 최고가 3,770원, 최저가는 1,580원에 판매됐고요. 네,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299원, 최고가는 6,960원, 최저가는 2,48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와 역시나 평균가 같고요. 쌀 20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3,314원,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는 47,9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역시나 평균가 같습니다.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77원입니다. 최고가 2,250원, 최저가는 1,52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54원 오른 가격입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39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2,450원이고요. 최저가는 3,3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원 떨어졌네요. 당근 무쇠청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8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4,980원, 최저가는 1,98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평균가 2,988원인데 어제보다 42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7,827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4,275원, 어제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에 판매됐는데요. 돼지 삼겹살은 1,944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87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은요 모든 작물들이 잠에서 깬다는 고구입니다. 24절기 중에서 6번째 절기에 해당하는데요. 벌써 6번째 절기를 맞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9년이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요 고구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말 좋은 거, 예쁜 것만 보시면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와닿네요. 좋은 것, 예쁜 것만 보기를. 그렇습니다. 네. 자, 한동안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되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사님도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금치, 쪽파, 그리고 토마토 관련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